1979년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는 아주 기묘한 실험 하나를 진행합니다. 70대 후반의 노인 8분을 외딴 시골의 수도원으로 모신 뒤 일주일 동안 딱 한 가지 규칙을 지키게 했죠. 바로 20년 전인 1959년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것. 수도원 내부는 온통 20년 전의 물건들로 채워졌습니다. 흑백 TV에서는 당시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연설을 하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넷 킹 콜의 노래가 흘러나왔죠. 그들은 20년 전에 자신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했습니다. 부축은 금지되었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들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험 전에는 대부분 지팡이를 짚거나 타인의 부축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었던 노인들이 일주일 만에 혼자서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시력과 청력, 기억력, 악력까지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심지어 실험 전후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주자 모두가 실험 후의 사진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타임머신을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정말로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이 전설적인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 은 우리에게 아주 섬뜩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은 사실 몸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은 아닐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무서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을 담고 있는 책, 세계적인 의학 박사이자 사상가인 디펙 초프라의 더 젊게 오래 사는 법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늙는 이유가 새로운 세포가 낡은 세포에 늙었다는 기억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1년이면 98%가 새로운 원자로 교체되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름과 통증이 그대로인 이유는 나는 이제 늙었어. 이건 불가능해라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세포의 저주처럼 각인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몸이 늙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몸을 늙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방부제 미모로 유명한 배우 제니퍼 로페즈는 50대가 넘은 나이에도 20대 같은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합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제 나이를 숫자로 보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활기차게 느끼는지로 저를 정의합니다. 그녀 역시 이 책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노화라는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몸은 시간을 거스르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책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옭아매고 있는 가장 강력한 족쇄, 시간에 대한 생각부터 완전히 부숴버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해내도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노화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시간이라는 간수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시간을 일직선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디펙 초프라 박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늙고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몸은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미래에 살지도 않죠.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0년만 젊었어도 저걸 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노화와 무기력에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일 모레 병원 갈 날인데 혹시 큰 병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순간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쏟아내며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순간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이 순간뿐이며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지금에 단단히 묶어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느껴보는 거죠.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심지어 노화를 늦추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시간을 초월하는 마음이 늙지 않는 몸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열쇠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은 시간에 대한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 속에도 아주 강력한 노화의 주문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버릇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우리 몸의 생명력을 깨우는 생명의 언어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하루 동안 아이고 죽겠다 라거나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 않네 같은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나요? 우리는 그저 힘들어서 혹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의 저자 디펙 초프라 박사는 바로 그 말이 우리 몸에 내리는 무서운 명령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삭신이 쑤신다고 말하면 뇌는 주인님이 온몸이 아프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 화학 물질을 내보냅니다.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해라고 말하면 뇌는 기억력을 떨어뜨려야겠다고 결정하고 뇌세포의 연결을 느슨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탄과 불평이 우리 스스로에게 노화의 주문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영원한 오빠로 불리는 가수 남진 씨를 아시나요? 1945년생으로 이제 곧 8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무대 위에서는 20대 청년 같은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건강 비결을 궁금해했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늙었다고 생각할 틈이 없어요. 무대에서 함성을 듣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제 마음도 똑같이 젊어지거든요. 몸도 그 마음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젊다, 나는 에너지가 넘친다는 생명의 언어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몸은 그 명랑한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고 삭신이야 대신에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맞았네. 감사하다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야 소리가 절로 나오려 하면 내 다리가 아직 이렇게 힘차게 움직여주는구나 하고 바꿔 말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속는 셈 치고 딱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우리 몸이 먼저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겁니다.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찌뿌둥하던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몸속의 수십억 개 세포들이 기쁨의 축제를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화의 시계를 멈출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지만 디펙 초프라 박사는 아직 궁극의 비법이 하나 더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늙지 않는 몸과 영원한 마음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라고 하는데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그 존재조차 잊고 살아가는 이것의 힘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젊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디펙 초프라 박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가 하나 더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애틋한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살리고 치유하고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힘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사랑의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높여 우리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듭니다. 반대로 외로움, 미움, 원망 같은 감정은 독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어 우리 몸의 노화를 급격하게 촉진시키죠. 제 지인 중에 60년 넘게 해로하신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할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셨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의 옷매무새를 항상 다정하게 만져주셨죠. 두 분은 젊은 시절 온갖 고생을 다 겪으셨지만 90세가 넘도록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셨습니다. 모두가 그 비결을 궁금해했죠. 한 번은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건강 비결이 대체 뭐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결은 무슨? 그냥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고맙고 밥 한 술 더 먹는 모습만 봐도 이뻐 죽겠는 거지. 그 마음 하나로 사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두 분의 진짜 건강 비결은 값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고마움이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두 분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에너지로 감싸고 있었던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모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몸에게 따뜻한 생명의 언어를 들려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죠. 어머님, 아버님,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전화해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서 보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앞에 서서 평생 고생한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동안 애썼다,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이 위대한 책, 더 젊게 오래 사는 법에 담긴 지혜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을 알려주는 건강서적이 아닙니다. 노화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무한한 생명력과 가능성을 깨우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은 책입니다. 남은 인생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 책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